여러분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울산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그렇죠. 이 뽀시기가 진행하는 울산시대이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KBS 울산 방송국에서 또 하나의 특집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방송인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주역인 실존 인물의 육성을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나라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는지요? 누구 없느냐고! 이 중조이가 간첩이야 빨갱이야. 너 뭐야 이 자식아! 어? 이봐 김 부장. 울산 KBS 화이팅! 예. 참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멋지고 아름다운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작을 맡은 담당 PD 이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선생님. 네. 저는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출을 맡은 이지양 PD님. 격동 60년, 벌써 제목부터 뜨거운 느낌이 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울산이 공업화가 시작된 곳인데 네. 그 사실을 울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네. 울산이 산업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기까지의 그 성장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지역 최초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딴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백부작 대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그래서 최초라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작. 와, 많이 백부작이지. 와, 요즘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아주 대기획입니다. 그렇죠? 네, 백부작.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건가요? 이거 계기가 있을 거예요. 네. 기획 배경. 처음에는 백부작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어허.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특집 코너로 주말에 편성해서 몇 부작 정도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부작까지 가게 됐고요. 어허. 울산의 그 60여 년의 그 발자취를 담기 위해서는 100부작도 모자라고 앞으로 좀 200부작 정도 대 작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100부작이라는 대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언론이나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울산을 위한 테마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울산의 뭐 자랑거리라든가 울산의 이야기, 뭐 산업수도, 우리 울산이 최고의 부자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울산의 위기, 지역의 위기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어허. 그때부터 이 울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방송에서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K-드라마가 인기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울산의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시민들에게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야. 이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기획을 하시고 이제 연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100부작도 모자라서 200부작까지 간다.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울산의 공업화가. 이 내용은 어떤? 네,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였을 때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네, 그 형식처럼 울산의 그 공업화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고요. 60여 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3화 정도를 준비하니까 100부작이 마련되더라고요. 3화? 1화가 메이드 인 울산, 그리고 조선소의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근데 울산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화학공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유 공장들도 예, 있을 정유가 거고. 지금은 이제 3화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만든다면 4화, 5화 뭐 쭉쭉 이어지는. 예, 그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업화의 뿌리가 울산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참. 그런데 말이죠. 이 격동 60년이라는 제목만 봐도 이 무게감을 딱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불굴의 도전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그 부제에 담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불굴의. 야, 이게 메시지가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불굴의 도전이 없었으면 오늘의 울산이 없었을 거예요. 도전이 없었으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이지영 부장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취재를 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불굴의 도전이에요. 울산에 이런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100부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기획을 하고 난 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가 너무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랬었는데 해보자 일단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도전이죠. 네, 그 자체가 불굴의 도전이고요. 음. 그 울산에 그 성장하면서 그런 불굴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도 간간히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격동 60년을 집필하면서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모든 게 다 중요했겠지만 그 중에서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뭐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 팩트. 네, 사실 팩트를.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취재 노트를 갖고 나왔는데요. 아, 그게 취재하셨던 이게 만난 사람들, 요 드라마만을 위해 가지고 만난 사람들 이게 다 명단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한 건데요. 작가님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를 전부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취재를 해서 취재하셨던 게 예. 의외로 울산 자료들이 많아서 그 자료가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대국 사건이 뭐 있으면은 그거를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제가 드릴게요. 만나보면은 깨알같이. 그 사람들 얘기 네. 속에서 울산공업센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공책인지 모르겠는데 KBS 공책이에요. 이게 KBS 88년도 겁니다. 88년도. 여기 앞에 이거 부정할 수 없이 80. 여기 예. 날짜가 취재한 날짜가 적혀 네. 있어요. 90년 4월 17일. 와. 이 날짜까지 취재한 이게 적은 날짜가 다. 예, 다 적어야죠. 그 언제 취재한 건 아니까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90년 4월 17일. 취재 테이프가 있어요. 음. 취재 테이프는 하도 언제 무거워서 건지. 무거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작가님을 만났을 때 좀 믿음이 안 갔었어요. 사실은 그랬었어요? 정말 이렇게 취재하신 분일까 싶었는데 이 노트를 보면서 이 작가님 드라마를 하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야, 이게 엄청나네. 네. 예? 저희가 드라마를 하면서 이 자료를 또 활용했을 뿐만 아니고 작가님이 테이프로 취재한 그 녹음 테이프 있어요. 아, 인터뷰한 테이프. 네. 이야. 요즘 그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또 다른 작가가 또 디지털화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취재할 때도 취재원이 있어서 가서 인터뷰한 게 아니고 네. 선생님께서 직접 모든 취재도 직접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주장이 다를 때 아. 하나의 사건을 놓고 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주장은 다르고 이 사람 주장인데 그 사람 주장을 갖다 가장 객관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건 작가예요. 가운데서. 예, 취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야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이 사람 말도 일리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교수님 찾아가지고 두 사람 의견을 전달해 놓고 어느 게 맞느냐고 이렇게 의견을 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거의 그 모든 그 일을 취재를 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탁 막히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울산 공업센터를 실무적으로 공업센터를 만드는데 철기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본부장이 안경모 전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의 차장인데 여기 개발 본부장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 어허. 그럼 인터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안희도 박사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저 아버지랑 했던 얘기들, 제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 회고록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 들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번에 육성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그분 거를. 몇 화째 나오나요? 저희가 그 27화부터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랬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다행히 모자라는 걸 보충시켜준다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 네. 예, 굉장히 했었습니다. 작가님이 그거. 안희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날 같이 만났거든요. 네. 네, 아버님 이야기를 저희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제분이시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달음에 오셔가지고 울산에서 이렇게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그랬어요. 네. 네네. 앞으로 잘 보겠다고 그런 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짧은 거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많았겠죠. 맞습니다. 이야, 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도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드라마의 분들이 중요 인물들 정주영 회장이 있고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고 의장. 전 대통령 네. 박정희 예, 박정희 전 예. 대통령이 계시고 예, 김용태 이거 추진하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기에는 경제 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고문이 전담한 것이 울산공업센터입니다. 제일 처음 전담한 게 예. 김용태 전 장관입니다. 무임소 장관. 아 김용태 장관님. 예. 재벌 쪽에서는 거기 이제 김종필이고 그 다음에 이병철,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정림, 이원만. 이원만, 네. 남궁년. 남궁년 씨는 조선했던 처음 한 분인데 이분이 울산공업센터에 대한 자료를 김용태 씨한테 김용태 그 경제고문한테다가 갖다 줘가지고 김용태 고문 보니까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서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게 그런 네, 거예요. 울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성우님들도 야 울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깜짝깜짝 놀라시고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이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 뜨거웠던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보시죠. 격동 60년 굴굴의 도전 울산 산업화의 주역인 실존 인물의 육성을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울산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좀 높이고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었다는 건 울산 시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정주영 회장 거하고 김영주 회장 그 얘기가 이 88년 10월 7일 그때 한 거예요 이게 전부. 제가 옛날에 저 울산이 공업센터 했을 때 그때보다 엄청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게 된 울산 공업센터. 자, 제작 발표회까지 준비하셨던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중의 관심들은 어땠습니까? 아, 글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드라마는 저희 방송국 예산뿐만 아니고 각 기업체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셨구나.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업체뿐만 아니고 각 기관에서 도와줬는데 그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제작했다는 걸 또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었고 또 이런 분위기를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에서 제작 발표를 했는데 제작 발표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만들면 서로에게 좀 기운을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우들도 말이죠. 최정상급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번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까? 예, 이 김정호 씨, 어이구. 이종구 씨, 와.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드라마가 소문이 좀 나가지고 제작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할게 하고 경쟁이 조금 서로? 예 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저 녹음 더빙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낯익은 얼굴들 그분들이 다 그러실 계시더라고요. 거예요. 예. 자, 격동 60년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라디오 드라마라고 하더니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볼 수 있다? 라디오 드라마긴 한데 네. 라디오라는 게 한번 방송하면은 그냥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드라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후대에도 또 알려져야 되니까 이게 한 번으로 사라지면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카이빙 기능을 갖춘 매체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튜브를 생각을 했었죠.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인들도 다 볼 수 있고. 굿 아이디어. 네, 울산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그리고 그 후대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너튜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까지 기획을 했었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이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꼭 해주십시오. 네,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못 보신 분은 다시 또 볼 수도 있고 다시 보기로 볼 수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꼭 해주세요. 해외 네. 동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이건 다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너튜브에 네. 또 AI가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없는 자료를 좀 AI를 통해서 새롭게 편집하는 그런 효과를 좀 시도해 볼 생각인데 저희 네. 또 기술진들이 많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욕심이 네. 많으시네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격동 60년 더 기대가 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저희 방송은 6월 16일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후 5시 5분 제1라디오 90.7MHz로 이야. 방송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송 100부작 이야, 준비하고 백부장.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네. 이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은 울산 시민들 산업 역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날의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을 했고 그걸 이룩한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세월 60여 년 동안의 성장이 있었다면 앞으로 60년을 또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그 힘을 좀 얻으시고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또 앞으로 멋진 우뚝 선 울산을 위해서 전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유 선생님. 좀 모자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고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울산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공업도시만 가지고는 울산 앞으로 전망 그렇게 밝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쟁 도시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울산이 가진 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 사랑받는 도시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끝으로. 격동 60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정말 멋진 기대작입니다. 이 뽀시기가 일단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KBS 울산 방송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라디오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꼭 들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